원점이랑 뭐였지? 극한이니? 한번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고 선생님이랑도 극한 시작하자.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일단 저기에 있는 걸 리미트라고 부르죠. 선생님은 뭐 리미트를 저렇게 적는데 그냥 정자형태로 LIM 적어도 되겠고, 어쨌든 의미는 그래.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이 말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a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 얼마나 걸려? 왜 오늘 또 늦어서? 집에서? x에다가 a를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계산할 때는 a를 넣고 계산할 때도 많아. 근데 의미는 어떤 함수 fx에다가 x에 뭔가를 넣는데 그 넣는 수가 a가 아니라 a에 한없이 가까운 수. 사실 한없이 가까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의미대로 한다면 1에 가까운 수를 말하는 건데, 1에 가까운 수는 1보다 좀 작은 수 0.99999, 그거보다 더 가까운 수가 0.99999, 끝없이 반복되는 수. 아니면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는 1.01, 그보다 더 가까운 수 1.001, 1.000001, 이렇게 한없이라는 말이 솔직히 어떤 구체적인 수를 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가능하다면 최대한 a라는 숫자에 가까운 수를 넣게 된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 극한이라는 건 이 x에다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정답은 얘가 a에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어디다가?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이 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느냐. 이걸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 이 리미트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분하고 적분을 평범하게 편하게 받아들이려면 여기 리미트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 예를 들어볼게. 여기 좀 보세요.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거 함수를 따지면 1차 함수지. 기울기 3에 y될 때 1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의 직선일 거거든. 그리고 의미는 뭐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1차 함수에다가 x에 2를 넣는 게 아닙니다. 극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2를 넣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극한의 의미는 x에다 넣는 수가 2는 아니야. 절대 2를 넣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수.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이런 수 아니면 이런 수. 차라리 2를 넣는다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긴 숫자를 넣는다고 생각해주는 게 더 바람직해. 물론 2에 가까운 숫자가 이거보다 더 가까운 수가 있겠지. 중간에 0이 더 많이 들어가면 될 테니까. 2에 가까운 숫자가 이거보다 더 9가 더 많이 반복되면 2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어떤 함수에 2에 충분히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명심해. 정답을 뭐로 한다? 얘가 누구냐를 찾는 게 아니야. 이걸 찾는 거야. 누구에 가까워지는지. 그럼 한번 해볼까? 이 1차 함수는 x에 2 넣었을 때 3이 6, 7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2,7을 지나거든. 근데 정답을 찾을 때 이거 한 번만 잘 듣고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네.
x에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함수의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느냐? 여기를 향해 가게 돼. x에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x에 이거 넣으면 y값이 이거, x에 얘 넣으면 y값이 이거, x에 이거 넣으면 y값이 이거. 그렇게 2에 점점 가까워진 수를 x값에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의 y값은 여기를 향해 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뭐라 적을 거냐? 잘 들어. 정답을 7이라고 적을 거야.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2를 넣었을 때 정답이 7이니까 이 극한의 정답을 7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x에다가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함수의 y값도 7에 도착하는 건 아니야. 점점 7에 가까운 높이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7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x에다가 2에 가까운 수를 2보다 큰 쪽에서 점점 2에 가까운 쪽으로 5보다 4를, 4보다 3을, 3보다 2.5를, 2.5보다 2.1을, 2.1보다 2.01을, 2.01보다 2.001을, 2.0001을 그렇게 2에 가까운 수를 넣다 보면 y값이 처음엔 이만큼 나오다가 이만큼 나오다가 이만큼 나오다가 이만큼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의 y값도 여기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지. 7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7이라고 적는다는 뜻입니다. 극한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x에다가 a를 넣으라는 뜻이 아니야. a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할 때도 누가 되느냐를 찾는 게 아니야. 누가 되느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a에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2에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이렇게 2에 가까운 수를 넣고 하다 보면 그때 그 함수의 y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는지를 묻고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7이라고. 근데 사실 결과만 두고 본다면 그냥 2 넣었을 때 정답을 7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2 넣었을 때 7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의미는 그냥 2 넣으면 정답이 7이니까 7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내가 보고 있는 함수는 어떤 y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얘 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어떤 함수의 x에다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값에 가까운 수를 넣다 보면 그렇게 가까운 수 a에 가까운 수를 넣다 보면 함수의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극한이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잘 봐.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려볼게. 어떤 함수가 있어. 여기가 3,5에 해당하는 지점인데 이 함수는 3,5를 지나가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연결돼서 지나가는데 x에 3 넣었을 때 y값이 5가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 함수는 요 점만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 7이다. 그리고 갑자기 문제가 돌아와. 이렇게 생긴 함수는 x에다가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극한이 얼마가 되게 되냐. 그럼 한다. 3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만약에 누군가가 F3이 누구냐고 묻잖아. F3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돼? 3 넣었을 때 정답이 여기에 까맣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7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3 넣었을 때 정답은 정확하게 7이야. 그런데 극한이라는 건 3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가? 이렇게 3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값이 여기를 향해 가게 되죠.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 그래프는 y값이 여기를 향해 가게 되는 거지. 극한은 누구에 가까워지는지를 묻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물론 정확하게 3을 넣었을 때 도착하는 점은 7이 맞지만 극한이라는 건 도착 지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도착 지점은 여기지만 3에 가까운 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그래프의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답으로 말하라는 게 극한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정답을 5라고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극한이야. 자, 극한 x에 누군가에 가까운 수를 대입하면 할수록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값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일단 정답은 y값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y값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도착 지점의 y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착하고 있는 지점의 y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그 그래프의 y값이 이 그래프의 y값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극한의 y값을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y값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향하고 있는 y값을 대답하는 게 극한이라는 뜻인 거죠. 이걸 극한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문장이 간단하게 했겠지만 한 번 더 들으면 나쁘지 않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표현은 이렇게 리밋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은 x가 a를 향해 가고 있는 방향이 a의 왼쪽에서 우극한은 똑같이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이 a의 오른쪽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그걸 의미하는 걸 그 향하고 있는 값을 오른쪽에다 조그맣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붙여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여줄게. 한 번만 예를 들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잠깐만. 여기 2, 여기 2, 여기 3, 여기는 1. 얘들아, 선생님이 예를 든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x가 2인 지점에서 끊어진 거지.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정확하게 요 이점이야. 2,3. 이 우리가 함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x에다 정확하게 2를 넣으면 함수 값은 얼마냐?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3이라고 대답하면 돼. 그런데 극한의 의미에서는 x가 2가 대입되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워져. 근데 어디서 가까워지느냐? 2의 왼쪽에서. x가 2가 대입되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수가 대입이 돼. 근데 어느 쪽에서? 2보다 큰 쪽에서. 그럼 먼저 이거부터 2에 가까워지는데 x에 대입하는 수가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가까워지는 방향이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지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쪽으로. 맞잖아? x에 요거 넣으면 y값 이거, x에 이거 넣으면 y값 이거, x에 이거 넣으면 y값 이거, x에 이거 넣으면 y값 여기, 이거 넣으면 여기, 이쪽을 넣었을 때는 y값이 여기, 요만큼을 넣었을 때는 또 y값이 여기. 그러니까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2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한 번 더. 지금 아직도 좀 감이 안 오는 친구들 있어서 한 번만 더 말할게. 극한이라는 건 누구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가까운 수를 넣어서 뭘 대답하라는 거냐면 그렇게 가까운 수를 넣다 보면 함수의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야. 극한의 정답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찾는 거라고. 어떤 y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대답하는 게 극한이야. 그럼 우극한 가볼까? 2에 가까운 수를 넣을 거야. 그런데 이게 우극한의 표현이라고 그랬지? 2에 가까운 수를 넣을 건데 2보다 큰 쪽에서. 그럼 이거 넣었을 때 y값 얼마야? 여기야. 얘 넣었을 때 y값 얼마야? 여기야. 이거 넣으면 이만큼, 이거 넣으면 이만큼, 얘 넣었을 때 이만큼, 얘 넣었을 때 이만큼, 얘 넣었을 때 이만큼, 얘 넣었을 때 이만큼. 그러니까 2를 넣으면 여기로 가는 건 맞지만 2를 넣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수, 최소한 2보다 큰 수를 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x가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의 y값은 여기를 향해 간다.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여기 아니네. 2를 향해 간다. 그래서 정답을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극한이야. 함수값과 달라. 함수값을 극한으로 대답하는 건 맞지만 그 함수에 해당하는 y값이 특정 누군가를 넣어서 정확하게 얻게 되는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그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함수의 그래프가 갖게 되는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분명한 건 넣으면 여기에 도착하는 건 맞지만 극한이라는 건 2를 넣겠다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수를 넣겠다는 뜻인 거라 분명히 y가 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다 붙여서 할게. 이게 같아야 얘들아 이게 같아야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아야지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다르죠? 좌극한은 2를 향해 가고 우극한은 1을 향해 가지. 이렇게 똑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극한이 다를 때는 극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극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같아야지만 극한이 있는 거. 그리고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선행이 좀 돼 있는 사람들은 수렴이라는 말 익숙하겠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외우세요. 좌측과 우측이 향하는 방향이 같아서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수렴한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지 않을 때는 수렴한다는 말 대신 극한이 없다라고 말해요. 또는 발산한다는 말로 답을 대체합니다. 답이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을 발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한 번만 들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선생님이 예를 든 문제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좋은 문제들이니까 그 문제들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세개 그래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전부 다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건 기준이 3일 때. 그럼 첫 번째, 이걸 y를 hx라고 말할까? 리밋 x가 3의 왼쪽, 리밋 x가 3의 오른쪽.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해보자. 3의 왼쪽으로 가면 함수가 어디를 향해 가지 얘들아? 3의 좌극한 얼마게? 이 그래프에서 3의 왼쪽에서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그래프의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2를 향해 가고 있죠. 한 번만 더 봐봐. 이게 3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뜻이야. 그럼 x에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넘어가면 안 되지.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극한이 뭐라고? 어떤 y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대답하면 돼. 그래서 2가 됩니다. 3의 우극한도 마찬가지지. 3에 가까워지는데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x에다가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접근을 시키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y값이 얘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2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가 같을 때 결론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리밋 x가 3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fx가 2라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에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건 무슨 뜻이야? 3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왼쪽에서 접근시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접근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두 개를 합쳐서 말하는 게 이거야. 한쪽 방향을 원할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붙여서 계산을 하지만
그 좌극한과 우극한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극한은 좌우극한을 동시에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좌극한도 우극한도 둘 다 2죠. 둘 다 2야. 이때 이걸 뭐라 불러? 이걸 극한이라 불러. 얘들아, 이걸 극한이라 불러. 이걸 극한이라 불러.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불러. 외워주자. 이 정답이 극한이야. 그리고 이렇게 정답이 나올 때를 뭐라 부른다고? 수렴한다고 불러. 수렴한다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 이걸 따로 표현 안 합니다. 3의 좌극한 어디를 향해 가? 여기를 향해 가. 3의 우극한 어디를 향해 가? 여기를 향해 가. 둘 다 같은 답을 향해 가고 있지. 이거 숫자 예를 안 들었네. 4로 예를 들까? 다시. 이 함수는 3의 왼쪽에서 접근을 시키잖아. 어디를 향해? 3을 향해 좌극한을 접근시키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를 향해 가. 물론 도착은 여기로 하지. 근데 극한은 도착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프가 어느 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기에 도착하는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향하고 있는 y 값을 물어보는 게 극한이야. 그래서 좌극한 4야. 우극한도 마찬가지지. 3을 향해 가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 물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정확하게 3을 넣으면 정답이 여기로 바뀌어. 그런데 극한은 3을 넣는 게 아니라 3에 한없이 가까운 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를 향해 갑니다. 그럼 좌극한도 4를 향해 가고 우극한도 4를 향해 가니까 이것도 극한이 4라고 말을 하게 되고 수렴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어도 끊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건 극한 2인 거 납득할 수 있겠지. 근데 끊어져 있어도 요 한순간에 끊어져 있는 거 맞지?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극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 문제 볼래? 마지막 문제는 3으로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x값을 접근시키다 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어디를 향해? 3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3의 우측에서 접근을 시키는 우극한을 계산을 하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게 돼. 우극한은 4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다를 때는 뭐라고 말한다? 극한이 없다라고 말해. 3이라고 말했어도 안 되고 4라고 말했어도 안 돼. 극한이 없다 또는 발산한다라는 말로 그 답을 대체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 A의 왼쪽에서 접근을 해도 A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해도 그 정답이 똑같은 답으로 나온다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거 양방향 다 따져야 된다고 얘기했어. 좌극한이랑 우극한 다 합쳐서 부르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것도 알파가 된다고 말을 하고, 이때 이 알파라는 답을 뭐라 부르느냐?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답을 그냥 정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정답이 존재할 때를 우리는 특히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극한이랑 우극한만 같으면 돼. 좌우극한만 같으면 됩니다. 그럼 극한이 있는 거야. 좌우극한이 다르면 극한이 없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한번 보자. 만약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뭐 진짜 분선처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여기가 a입니다. a입니다. 그럼 x가
A의 왼쪽일 때의 좌극한 X가 A로 가고 있는 우극한을 둘 다 계산을 하면 좌극한부터 해볼게. X가 A의 왼쪽으로 접근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죠. 한두 끝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지?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잖아. 그럼 그래프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가면 갈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답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의미에서 수학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걸 양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이거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A에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계속 떨어질 거거든. 끝도 없이 떨어질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의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방금 들었니? 이거 숫자가 아니야. 엄청나게 큰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아까 수렴하려면 뭐라 그랬어? 정해진 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 이것도 정해진 답인데 이거 정해진 답 아니야. 이거 어떤 숫자 말하는 거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변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이 기록되는 것들도 마찬가지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극한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극한이 없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을 때만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던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이런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결론이 날 때는 정답을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해줘. 수렴하려면 무조건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아야 돼. 좌우극한의 결과가 같아야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그 존재하는 값을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할 때만 수렴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발산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최대한 한번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볼래요, 얘들아? 1번 문제.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은 좀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교재, 지금 뒤쪽에 클리닉 교재 있다고 그랬지? 클리닉 교재가 난이도가 조금 낮은 교재야. 그래서 개념 같은 것들의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개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교재 개념 정말 간단하게밖에 안 나와있거든. 차라리 뒤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추운데. 혹시 더운 사람 있으면 말해라.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몇몇 어머님들께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1학기 때 대수 배우면서 엄청 힘들어했고 점수도 안 나온 친구들 많지. 그 와중에 점수 잘 낸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공부했던 대수보다 분명히 말하지만 공부에 해볼 만한 과목이야.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그렇다고 너무 쉽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대수 때 배웠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보다 편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지 그 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낄 만한 책이 아니에요. 미적분이라는 책이. 자, 극한이란 것보다 리미트 아래에 붙어있는 X가 가고 있는 화살표 있지. 그 화살표에 각각 적혀있는 숫자를 향해 가는 거야. 그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가까운 수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넣고 하다 보면, 그렇게 넣을 때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정답으로 한번 말해보라는 게 극한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시작부터 꼬이지 말도록 하자고. 자, 7번 볼까? 첫 번째, x에다가 명심에 마이너스 1 넣으라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로 접근하고 있는데 어디? 마이너스. 좌극한 말하는 거지. 얘들아, 이 문제의 의미가 x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수를 넣어보라는 뜻이거든. 어디다가? 이렇게 지금 그지같이 그려져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계속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어보라는 얘기야. 넣어볼게, 선생님. 이 정도 숫자 넣잖아? y값 여기 있어. 요 정도 넣잖아? y값 여기 있을 거야. 요 정도 넣으면 y값 이쯤 나올 거고, 요 정도 넣으면 y값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넣으면 y값 이 정도 나올 거고, 이쯤에 있는 숫자 넣어주면 이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에 진짜 가까운 수를 넣어야 되거든? 정말 가까운 수를 넣을 거야. 이 마이너스 1을 넣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을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로 가고 있겠지. 쉽게 말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물론 마이너스 1을 정확하게 딱 넣잖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정답은 2로 바뀌어.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정답은 2가 될 거거든. 그런데 이 말은 마이너스 1은 절대 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선생님 손 표현 어렵지만 잘 들어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여기로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여기로 와. 그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정답이 점프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근데 극한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고 왼쪽 방향이지 오른쪽 방향이 아니야.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계속 그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3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볼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없네? 뭐라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건 2의 왼쪽 오른쪽 다 따지라고 했지. 그럼 따져볼게. 2의 왼쪽부터 따져보자. 2의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2의 왼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프는 여기 이쪽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정답은 여기를 향해 가. 물론 2를 넣는 순간 정답은 갑자기 점프해서 여기가 되거든. 2를 넣었을 때 정답은 여기가 맞아. 근데 극한은 2를 넣으라는 게 아니야. 2에 가까운 수만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도 이번에 표현해볼게. 2에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계속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에 2가 되는 순간 여기로 오는 것 뿐이지, 2가 아닌 수를 넣는 동안은 계속 정답이 여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강조할까? 극한은 누구의 값을 말하는 거다? y 값을 말하는 거다. 여기 보고 이쪽이네 이거네 착각하지 마. 이 향하고 있는 값에 y 값을 읽어내는 게 극한이야. y 값을 읽는 겁니다. 어떤 y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래서 좌극한은 2를 향해 가. 그럼 우극한 해볼까?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정답이 어디로 2에 가까운 수, 2에 가까운 수, 2에 가까운 수, 더 가까운 수. 그러다가 2가 되면 여기가 되겠지만 극한이라는 건 2를 넣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수를 넣는 거니까 여기를 향해 가게 되는 거지. 이걸 예로 말하지 마. 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그래프가 향하고 있는 y 값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좌극한, 우극한 모두 1이네. 이럴 때 극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1에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 지금 당장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정답이 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하지만, 삼각함수 예를 들어볼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뭔지 알아? 삼각함수에서 사인 30도가 얼마냐를 묻는 문제랑 난이도가 같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뭐 다들 선생님 도움 없어도 이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형태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도 어쨌든 기초 좀 잘 다지게 3번 문제 한번 정답 찾아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 정답 한번 찾아봐.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정답만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니까 자꾸 아는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명심해. 리미트 아래 붙어있는 숫자를 향해 한없이 가까운 x를 넣는 거야. 그 해당한 숫자를 정확하게 딱 넣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가까운 수를 넣는 거야. 그렇게 가까운 수를 넣으면 그래프가 어떤 y값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란 뜻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좀 확실하게 한번 받아들여 볼까? 첫 번째.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말도 못할까봐 입 밖으로 내야 돼. 저거 읽을 때 x가 이거 읽을 때 리밋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의 fx의 극한. 정식 명칭 그렇게 되는데 막 읽을 때 이렇게 하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 건 맞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이걸 제일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fx의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라고 읽어주면 돼. fx의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이 마이너스 1의 왼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 향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좌극한이라고 부른다고. fx의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그럼 이거 노란색으로 볼게. 마이너스 여기 있어. x가 마이너스 여기 있어. 마이너스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는 거야. 왼쪽에서. 그럼 몇 번만 해볼까? 이 정도 숫자를 넣으면 y값 여기. 이 정도 넣으면 y값 여기. 이 정도 넣으면 여기. 이 정도 넣으면 여기.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넣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왼쪽에서 마이너스를 향해 가면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여기로 가고 있잖아. 여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바보같이 마이너스로 대답하지 마. 극한은 함수값 대답하는 거야. 이 점이 가고 있는 y값, 이거 y값 0 아니야? 이거 y값 0이잖아. y값 0. 여기 1이고 여기 우수잖아. 항상 극한은 함수에 향하고 있는 y값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0. 이번엔 하나씩 가볼까? 0 플러스야. 0의 오른쪽이야. 그럼 0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넣으면 한 이 정도 정답. 이거 넣으면 이 정도. 이거 넣으면 이 정도. 이거 넣으면 이 정도. 계속 0에 가까운 수를 넣잖아. 내가 0에 가까운 수를 넣어서 그래프가 가고 있는 방향 찍어줄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여기로 가. 계속 여기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물론 0을 넣는 순간 도착 지점은 여기죠. 까만 점이 여기니까 도착 지점은 여기가 맞지만 극한은 0을 넣어서 나오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거였으니까
정답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풀만 없네. 좌우간 다 따지라는 얘기야. 빠르게 갈게. 1의 좌극한 간다. 1로 가는 좌극한. 이렇게 오라는 얘기 아니야? x에다가 1에 가까운 수 넣으라잖아. 먼저 좌극한 해볼게. 그럼 그래프 어디로 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 1에 오극한 가. 그럼 그래프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고 있어. 물론 1 넣어서 도착하는 점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극한은 도착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그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y값 대답하는 거라 그랬지. 이거 y값 0이죠. x축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0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왜? 좌극한 우극한 둘 다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좌극한도 0을 향해 가고 있고 우극한도 0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거 그냥 순순히 정확하게 1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죠. 1 집어넣으면 함수 대를 집어넣으면 정답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 값은 여기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극한 또는 함수값에 대한 질문 물어보면 그에 맞는 정답을 찾아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자, 넘겨보세요.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데 계속 여러분들 눈에 있게 한번 똑같은 말 더 적을게요. A로 가는 좌극한과 A로 가는 우극한이 같다. 누구로 같느냐? 알파라는 답으로 같다면 어떤 답이 있어? 정확하게 가고 있는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지금 알파로 적은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대답하느냐?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의 극한이 알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른다? 극한이라고 부른다.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어떻게 부른다? 이 정답을 알파라는 답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답이 있다는 뜻이야. 수렴이라는 말이. 그런데 똑같은 숫자의 왼쪽과 오른쪽을 향해 가는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다르다? 왼쪽에서 가고 있는 y값의 방향과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y값의 방향이 다르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왼쪽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른쪽이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다른 거잖아. 좌극한은 여기가 정답인데 우극한은 여기가 정답일 때 이렇게 좌우극한의 결과가 다를 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겁니다. 얘들아, 이게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고 같으면 돼.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조건.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극한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얘들아? 5번. 조금만 진지하게 해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외워야 돼.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좌극한의 결과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은 걸 확인해야 돼. 같은 걸 확인해야 진짜 같다. 그럼 극한이 있는 거야. 그래도 확인했는데 같지 않다. 극한이 없는 거죠. 극한이 없는 거예요.
5번까지 하고 쉴 테니까 열심히 한번 정답 찾아봐. 자, 풀 때 도움이 되는 말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똑같은 말이었어. x에 화살표 붙어 있는 숫자 있지? 그 숫자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숫자에 가까워지는 수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은 x에다 0을 넣는 게 아니고 리을은 x에다 1 넣는 거 아니야. 이것은 x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 아니고 리을도 x에다 2를 넣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에 가까운 숫자들을 넣어보라는 얘기야. 가까운 숫자들. 첫 번째 유형 어찌저찌해서 이제 이해할 만한데 갑자기 또 유형 2번을 넣어보니까 리미트 옆에 붙어있는 식이 거지 같아지고 있죠. 근데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자, 갑니다. 칠판 볼까? x가 0으로 간대. 0으로 가. 절대 0 아니야. 이거 만약에 x에다 0 넣으면 정답이 0분의 1이라고 말하는 어떤 누군가는 세상에 0분의 1이라는 수가 어디 있어? 0분의 1이라는 수 존재하지도 않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물수거든.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x에다 0을 넣으라는 게 아니야. 0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0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x에다가 이런 걸 넣으라는 거야. 이런 걸 넣으라는 거야. 0은 넣으라는 게 아니야. 0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거야. 어쨌든 0은 아닌 거잖아. 0이 아닌 수니까 얘도 0이 안 되겠죠. 대신 확실한 건 있지. 이거 0에 가까운 수겠네. 정말 0이라 느껴질 정도로 0에 가까운 수 아닌가? 가까운, 더 정확하게 양수겠다. 이렇게 생긴 수를 넣건 이렇게 생긴 수를 넣건 제곱해주면 양수로 바뀔 테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숫자를 제곱하면 훨씬 더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양수분의 1이야. 보여줘.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증작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숫자다. 진짜 0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작은 0에 가까운 숫자분의 1. 이거 크기 어느 정도지 얘들아? 저거 숫자 크기 어느 정도로 예상돼? 큰 수야 작은 수야? 얘들아, 저 분수 대충 계산하면 큰 수 나오니 작은 수 나오니? 엄청나게 큰 수 나오겠지. 이거 1로 만들려면 10에 엄청나게 많은 거듭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분자도 10에 거듭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를 1로 만들면 분자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가 된다는 거겠죠. 이거 좀 받아들여 줄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분자가 어떤 숫자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외워주자. 0분의 1 꼴의 형태는, 물론 이거 0 아니다. 0에 가까운 수야. 0에 가까운 수입니다. 플러스 0에 가까운 숫자분의 1의 형태. 그러니까 플러스 0분의, 여기 1이 아니어도 돼. 0분의 0이 아닌 상수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그게 1이건 말이야.
이거 엄청나게 큰 수예요.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반대로 분모는 0에 가까운, 엄청나게 0에 가까운 음수 분의, 이거 1에서 적지 말아야지. 그냥 상수로 적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분수는, 얘가 양수라고 가정할게. 분모만 양수고 분모만 음수야. 그럴 때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외워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0.0001분의 1. 이거 얼마야? 10이야. 이거 100이야. 이거 1000이야. 이거 10,000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분모가 이 정도인 줄 알아? 이 정도 아니야.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란 말이야.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양의 무한대. 만약에 커지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음수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발산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시간 몇 초 줄게. 생각해봐. 아니 이거 당장 이해 못해도 선생님이 이 정도로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분자는 고정이 돼. 얘들아, 분자는 고정이 돼 있어. 분자는 어떤 숫자로 고정이 돼 있는데 분모가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해봐. 지금 선생님이 4개 정도만 예를 들었거든? 이거 정답 10이라고. 이거 100이고 1000이고 만이야. 근데 분모는 이런 0.0001 이 정도 끝나지 않아. 저기 위에 적혀있는 숫자보다도 더 작은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양의 무한대. 그래서 외우자고. 뭘 외우자고. 다음 시간에 와서도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외우자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상수 형태의 분수식, 분모가 마이너스 0으로 가고 있는 상수 형태의 분수식들은 그 결과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발산이지. 좀만 더 집중해줘. 자, 두 번째 봐봐. x가 1에 가까워진대. 1에 가까워진대. 1에 가까워진답니다. 그럼 이거 극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좌우 극한 나누라고 그랬지. 1의 왼쪽, 1의 오른쪽. 좌극한도 계산을 해볼 거고 우극한도 계산을 할 겁니다. 잘 들어봐. 이거 1분 어떤 수? 얘들아, 이거 1분 어떤 수지? 작은 수야. 대충 생각한다면 0.999999 이 정도 느낌? 1에 가까운 수야. 근데 1보다 작은 쪽이야. 그러니까 x에 대입돼야 되는 숫자는 0.9999999999 이렇게 집어넣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거 어디로 가게? 이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얘는? 한번 생각해봐. x에다가 1에 정말 가까운 수를 넣고 하다 보면 이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응? 이거 0을 향해 가고 있겠죠. 맞잖아.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봐봐. x에다가 이렇게 생긴 숫자 넣을 거야. 거기서 1 뺄 거야. 그럼 이거 정답 뭐겠어? 0.9999에서 1 뺄 거니까 마이너스 0.0000000001 이렇게 돼. 이거보다 더 0이 많이 붙겠지. 이 숫자가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극한이 뭐라고? 얼마가 되느냐를 찾으면 안 돼! 얼마가 되느냐를 찾을 때는 정답이 없는 거야. 극한이라는 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숫자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0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맞지. 이것도 원래 1보다 큰 수야. 1을 향해 가고 있지만 1보다 큰 수야. 그럼 여기 뭐가 대입돼야 돼? 1.000000000000 이런 숫자가 대입되는 거 아닐까? 거기서 1 뺄 거야. 그럼 정답이 뭐겠어? 이렇게 생긴 숫자에서 이거 빼면 0.00000001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겠죠. 이거보다 더 양이 많이 있겠지. 얘도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 함수는 1로 가는 좌극한을 계산해도 0에 가까워지고 1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해도 0에 가까워지니까 정답 0에 수렴한다고 말을 하면 되겠네. 영에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계속 집중. 근데 이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해볼만 하다고 했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서울에 한 친구들은 뭐지 하는 느낌 갖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절대값 x-1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절대값 x-1의 그래프거든. 선생님이랑 고1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 선생님 수업 어떻게 했었지? y는 x-1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죠. x-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 전체에 절대값 붙어있으면 그려진 그래프의 x축 아래쪽 부분만 접어 올리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저렇게 그려져. 분명히 수업 많이 했습니다. 꼭 외우라고도 얘기했었고. 그럼 이렇게 좌우극한 따로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문제가 1로 가는 극한 계산하려면, 그럼 1의 좌극한 그래프 어디로 가? 여기로 가고 있죠. 1의 우극한 1의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그래프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고 있지.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이 향해 가고 있는 값의 y값이 얼마야?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연하는 게 맞아. 좌우극한 따로 할 거 없이 그래프만 그려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D급 보세요. 이거 충분히 연습 더 할 거야. 이것도 간다. 리밋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 좌극한 리밋 x가 마이너스 1에 접근하는데 오른쪽 우극한. 한 번 더 개념.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반드시 좌우극한 확인해 봐라. 선생님 이거 왜 좌우극한 확인 안 했어요?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 왜 안 했습니까? 플러스 0이고 마이너스 0이고 제곱하면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0에 가까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굳이 확인 안 했어. 근데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거지. 자, 계산할 테니까 잘 봐. 얘들아 x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수야? 작은 수야. 명심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입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인 건 맞지만 분명한 건 뭐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야.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 들어간 수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수라고? 그럼 이거 무슨 수지?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인 건 맞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작긴 작은 게 맞다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라면 이 안에 계산한 결과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잖아. 음수에 절대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부호반대로. 그래서 요거 음수니까 x 플러스 1을 내보낼 건데 부호를 바꿔서 내보내야 돼. 그 다음 밑에 거 볼래?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 건 맞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수거든? 정말 마이너스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얘는 양수겠죠. 얘는 양수니까 그냥 양수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볼래? 분모도 분자도 x 플러스 1 똑같은 인수가 있네. 약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 분모보다 똑같은 인수 있으니까. 그럼 약분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약분하면 뭐만 남아? 1분의 마이너스 1만 남지?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계산하러 갈까? 우극한은 x 플러스 1 약분하면 다 사라지네? 사라지고 남는 게 1밖에 안 남겠네.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우극한은 1로 가. 좌우극한의 결과가 달라. 그래서 얘는 발산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발산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래프 보여줄 테니까 봐. 질문 보세요. 함수가 뭐야? y는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구간 안으로 그랬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야. 반대로 나와.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 그대로 남아. 그대로 나오면 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1가 약분해서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정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정답이 1. 얘들아, 이게 디귿에서 말하고 싶은 그래프의 모습이야.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볼래?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 원한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접근하면 정답이 여기로 가잖아. 어디로 가? 여기로 가잖아.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긴 한데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으면 그래프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를 향해 가? 1을 향해 가. 우극한 1을 향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좌우극한의 결과가 달라. 그러니까 발산. 자, 마지막 갑니다. 리밋 x가 2로 갈 때 이거 분자 인수분해 되지? 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한 번만 더 하자. x에다 2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x에다 2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얘들아, 이 문제는 x에다 2를 넣으라 소리야, 넣지 말란 소리야? 넣지 말란 소리야. x에다 2 넣으면 안 돼. 2 넣으면 말도 안 되잖아. 2 넣으면 뭔데? 이렇게 생긴 답 나온 거야. 이거 없는 답이야. 이렇게 생긴 물수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x에 2를 넣으면 안 돼.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뜻이라고.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들어봐. x가 2가 대입이 되면 이거 0 돼서 말이 안 되겠지만 x는 어쨌든 2가 아닌 수가 대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들아 0이 아니야. 이거 0 아니야. 이거 0 아니라고. 0이 아닌 수가 분모 문제에 있으면 약분이 가능하겠죠? 약분이 가능해. 0이 아니니까. 봐봐. 0분의 0은 말이 안 되지만 이거 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약분할 수 있는 거잖아. 0이 아닌 수가 분모 문제에 똑같이 있으면 당연히 약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약분이 된다고? 그럼 누구만 남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만 남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2의 왼쪽에서 가건 2의 오른쪽에서 가건 이건 그냥 1차함수 아니야? 이렇게 생긴 함수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의 있게 그려줘야지. 봐봐. x가 2만 아니면 이게 약분이 된다고. 그럼 y는 x 플러스 2만 그리면 돼. 근데 우리 약속했지. x에다 2는 넣는 거 아니잖아. 그럼 원래 이 함수는 2 넣었을 때 답이 4가 나오거든? 2 넣었을 때 답이 4가 나와. 그런데 2는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 그래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리는 거 맞아. 왜? 약분돼서 이것만 남는 거니까. 리미트 옆에 남는 함수가 x 플러스 2, 1차 함수만 남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y절편이 2가 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x에다가 2에 가까운 수만 넣겠다는 약속 때문에. 2는 넣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될 4라는 답은 이렇게 비워놔야 된다는 거죠. 이 리을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맞아. 그럼 2로 가는 극한이었지? 좌우가 빠르게 하고 시작. 2의 좌극한 어디로 가? 여기로 가. 2의 우극한 어디로 가? 이렇게 와. 극한이 뭐라 그랬어? 도착 지점 찾는 거 아니라 그랬지?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y값이 나오냐를 묻는 거니까 좌극한을 계산하건 우극한을 계산하건 물론 2가 대입된 순간 어떤 정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2에 가까운 수를 대입하는 동안만큼은 그래프가 여기를 향해 가게 된다는 거지. 얘를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가 된다는 뜻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해야 돼? 정답 4의
수렴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수렴하는 건 니은, 리을, 발산하는 건 기역, 디귿.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니은과 리을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수고들 했어.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필요하다면 목요일까지도 계속 기초적인 연습을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과제 조금 나갈 건데 그거랑 클리닉 교재랑 기본적인 연습들 잘 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배우는 단계에서 쉽지 않게 느껴지시지만 문제 하나 해볼게요. 9번 문제 한번 볼까 얘들아? 자, 문제 옮겨 적을 동안 한번 해석하고 있어봐. 자, 가볼게. 들어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K로 가는 좌극한, 이거 K로 가는 우극한 같대. 그럼 극한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극한이 있다 없다는 그 순간에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만 봐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같다잖아. 근데 언제 같대? 심지어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된대. 그러니까 K에 누구를 넣던지 간에 극한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수 fx는 모든 순간에 대해서 극한을 갖는다라는 뜻인 거죠. 일단 해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봐봐. K로 가는 좌극한, K로 가는 우극한이 같다? 같다는 건 K로 가는 극한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K가 특정 K만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기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조건으로 말이 된대. 그러니까 K에 뭘 넣어도 극한이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잘 보세요. 경계가 마이너스 1과 1이지? 선생님 그려볼 테니까 잘 봐. 일단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마이너스 1의 왼쪽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달래. 그려볼게.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1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내 마음대로 그릴 거야. 그냥 엉터리로 막 그려볼게. 그리고 1부터 시작하는 녀석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대충 그려봤거든. 만약 9번 문제가 말하고 있는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잘 보세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극한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만약에 k가 여기였다고 해볼까? 그럼 k로 가는 좌극한은 여기로, k로 가는 우극한은 여기로 극한이 있는 거네. k가 여기였다고 해볼까요? k로 가는 좌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을 거고 우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을 거니까 이 값이 극한이 되는 거 맞겠죠? 자, 이쯤 되면 선생님이 하나 팁을 줄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짐 없이 붙어 있잖아. 선행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함수가 연속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걸 다음 파트가 함수의 연속 파트예요. 이렇게 끊어짐 없이 진행되는 그래프를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그려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극한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기도 볼래? 만약에 K가 여기였다고 쳐봐. 그럼 K로 가는 좌극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지. 우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극한이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어디냐? 이렇게 선생님이 대강 그린 요 끊어진 지점. 시작한다. 만약 모든 K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K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래?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좌극한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우극한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가 다르죠. 극한이 없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모든 K에 대해서 극한이 있어야 된다면 여기는 상관없어.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 2차 함수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운 2차 함수 그래프 끊어지게 그린 적이 있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야. 1차 함수의 그래프도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야 되는 이 2차 함수는 적어도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이라던가 이쪽에서는 무조건 극한이 나옵니다. 항상 극한이 나와. 한 번만 더 말할게. K가 만약에 여기였다고 해볼래? 이거 극한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좌극한 여기로 가잖아. 우극한이 여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극한이 여기잖아. 좌우가 같으니까 극한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그래프를 구분할 때 경계지였던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대강 예를 든 그래프처럼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고 1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극한이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떤 수를 넣어도 극한이 있으려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이 꼬라지로 그려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봐봐.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냐. 다시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의 왼쪽 위로 오르간 꼼수 그릴 거야. 그렸어. 극한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그려지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다시 연결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또 1 이후부터, 1 이후가 아니지. 1부터 시작하는 그 오른쪽에서 그려지는 2차 함수도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엉뚱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다시 연결돼서 그래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좀 볼래? 아까와는 다르게 어느 하나 극한이 없는 데가 없죠. 다 극한이 있어. 자,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신중하게 들어. K가 여기잖아? 그럼 좌극한, 우극한 같아서 여기가 정답이 돼. 심지어는 K가 얘가 돼도 좌극한 여기로 가고 우극한은 여기로 가. 극한이 있는 거야. K가 얘가 되더라도 좌극한 여기로 가고 우극한 여기로 가서 정답이 여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K가 여기일 때라도 좌극한, 우극한 같아서 극한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핵심은 뭐예요?
여기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알아. 여기는 끊어질 일 없어. 이 직선도 끊어질 일 없고, 이 곡선도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곡선이나 직선의 경계가 되는 그 지점에서도 그래프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아, 결론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나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나오게 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포물선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극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방정식 하나와, 여기만 붙어 있어야 돼? 아니잖아. 여기 1에서도 직선에 끝나는 지점과 포물선에 시작하는 지점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도 극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b 플러스 4라고 하는 y 값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1 넣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6 나오는 거구나. 이게 같아야지만 1에서도 붙어 있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도 붙어 있어야 되고 1에서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모든 순간에 대해서 극한이 있게 된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먼저 b값 나오게 되지? 그 찾은 b값 집어넣어서 a값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필기들 하시고, 필기 다 한 사람들은 또 미리 말할게. 절대 쉽다는 느낌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들 고민을 해봐. 10번 문제, 필기 다 한 사람들은 1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최대한 선생님도 한번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극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기 지금 교재는 시환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선생님 설명 들어볼까? 자, 고개 들어봐. 이거 f에다가 1-x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서 f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거지. 이거 합성함수야. 선생님 봐. 이거 합성함수입니다. 이거 합성함수야. y는 1-x라는 함수를
y는 fx라는 함수에다가 합성해 놓은 합성함수예요. 이게 다 합성함수야. 1-x라는 함수를 f에다가 합성한 거. y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를 y는 fx에다가 합성해 놓은 거. 합성함수 말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단계별로 가볼게. 요거 천천히 두 개 해볼 테니까 첫 번째 거 최대한 해보고 그거보다 두 번째 거 설명할 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데 0보다 어떤 수? 큰 수.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말고 x가 가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f 안에 있는 숫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갑니다.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0으로 가. 그럼 x 0으로 가고 있으면 1-x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x가 0으로 가고 있으면 1-x는 어디로 가게? 다시 x가 0에 가까운 쪽으로, 얘가 0에 가까운 수야. 그럼 1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수를 빼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생각해봐. x는 그냥 거의 0에 가까운 수야.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수라고. 그러니까 진짜 0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0에 가까운 수를 1에서 빼주면 그 답은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아? 힘든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해봐. 1에서 0에 한없이 가까운 수를 빼면 그 숫자는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해볼게. 1에서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조금 큰 수야. 그럼 한번 해볼게. 0보다 조금 큰 수도 0으로 가고, 그럼 1에서 0.1 빼면 1에서 0으로 더 가까워지면 돼. 0에 더 가까워지면 돼. 0에 더 가까워지면 돼. 0에 더 가까워지는 수를 빼면 돼. 이거 점점 이 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 것 같아?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1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적당히 0에 가까운 수를 해서 이건 0.9야. 근데 이건 0.99. 이건 0.9999. 그리고 얘는 정답이 뭔데? 0.9999999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에 가까운 수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1에서 뺄 거야. 근데 빼는 수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야. 그럼 뺄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1로 가고 있는 거죠. 1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1에서 x를 뺄 건데 x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0에 가까워져. 그냥 0에 가까운 수. 0이라 생각해봐. 정말 뺄 거 없는 숫자야. 0에 가까운 숫자. 우리 1에서 0 빼면 1인 거지. 물론 얘가 0은 아니야. 얘 0 아니야. 그런데 0에 진짜 가까워. 0에 진짜 가까우니까 0을 넣었을 때 정답은 1이지만 0이 아니라고 해도 0에 가까운 수라면 이 정답은 1은 아니겠지만 1에 가까운 수인 건 분명히 맞겠지. 이게 극한이야. 이걸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야. 극한이라는 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에 가까워지느냐를 대답하는 거라고. 한 번 더. x가 0에 가까운 수가 맞다면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1에서 x를 빼러 가고 있는 이 숫자는 1에서 0을 빼는 수니까 당연히 1이겠지. 물론 1은 아니야. 0을 넣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운 수를 넣는 거니까 0을 넣는다면 1이겠지만 0에 가깝지만 0이 아닐 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은 아니라고. 1은 아닌데 분명한 건 1에 가까운 수인 건 확실해. 1에 가까운 수. 거기다가 좀만 더 가볼게. 어쨌든 0은 아니야. 0보다 어떤 수였어? 0보다 조금이라도 커.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0에 가까운 수라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지만 얘가 0보다는 조금이라도 클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1보다 어떤 수지? 1에 가까워진 건 맞지만 1보다는 어떤 수게? 1보다는 작은 수야.
좀 이따 이것도 이거 할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거부터 잘 생각을 해봐. 합성 함수는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x가 향하고 있는 값을 보고 안쪽에 합성된 함수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편하게 생각하자. x가 그냥 0인 거야. 여러분들 대답 잘 못하니까 그냥 0이라고 생각해봐. 0은 아니지만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에서 0을 뺀수 이 1-x는 1에서 0을 뺀수니까 당연히 1이겠지. 물론 1은 아니야. 내가 0을 넣었지만 사실은 0을 넣으면 안 되거든. 0에 가까운 수를 넣어야 되는 거지 0을 넣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0이나 가까운 수나 크기는 거의 같아. 그러니까 얘 1로 가고 있는 거 맞을 거고 사실은 0이 아니라 0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수니까 1에서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를 뺀다면 그 수는 1로 가고 있는 건 맞겠지만 1보다는 작은 수겠죠. 그래서 얘들아 마무리. 누가 또 벌써 이렇게 수업 빨리 끝내서 그럼 마무리는 뭐야? F의 1로 가는 좌극한을 계산해달래. 이거 봐봐. 이 F에 대입된 숫자가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F라는 함수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1로 가고 있다고. 근데 그게 1보다 작은 수라고.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F의 1로 가는 좌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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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1로 가는 좌극한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이거로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얘가 가고 있는 방향에 y값 대답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한 번만 더 할게. 이거 풀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는 게 더 중요해. 한 번만 더 할게. x 어디로 가? x 일단 어디로 간대? 1로 가. 1부터 생각하자. x가 1로 간대. x가 1로 가고 있으면 x가 1로 가고 있어. 얘가 1로 가고 있다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겁니다. 됐니?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잘 봐봐. x가 1보다는 좀 큰 숫자거든. 1로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보다는 사실 조금 큰 수야. 그럼 이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숫자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은 수가 되겠죠. 여기 지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쉽진 않겠지만 좀만 진지하게 다시 봐봐. x가 1로 가, 이거부터 1로 가고 있어. x가 1에 가까워지면 얘가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가 1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1보다는 사실 좀 큰 수란 말이야. 대충 예를 들어볼까? 1.0000 이런 느낌의 숫자란 말이야. 그럼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보다 조금 작은 수 아니야? 마이너스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는 수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지. 그럼 마무리는 뭐예요? 마무리는 f에다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수를 좌극한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지. f에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f에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면 이쪽인가? 그럼 그래프 어디로 가지 봐. x에다 마이너스 1을 왼쪽에서 접근시키면 그래프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마이너스 1을 왼쪽에서 접근을 시키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 이 정도 집어넣으면 답이 이만큼이야.
이 정도 집어넣으면 답이 이만큼이고 요 정도 집어넣으면 답이 이만큼입니다. 요거 집어넣으면 답이 이만큼이야.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그래프가 점점 여기로 가고 여기로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점점 그래프가 여기로 가. 더 가까워져 더 가까워져 더 가까워져. 물론 도착은 여기지. 까만 점은 여기지만 극한이라는 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라 여기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1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0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끝내자. 11번 한 문제만 더 해볼게. 11번 한 문제만 더. 한 문제 그래프 보세요. 첫 번째 질문 F0이야. 얘들아 빨리 그래프 보면서 찾아봐. F0이라는 정확하게 0 넣으라는 얘기거든. 0 넣었을 때 그래프 어디에 찍혀있어? 저기 위에 까만 점 2 보입니까? 이거 극한 아니야. 이건 0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0 거기다가 적어놔. 2.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로 하는 무슨 극한? 마이너스 2로 하는 무슨 극한? 좌극한 계산. 아이고 이거 말로 하니까 힘드네. 시간도 없는데. 요거까지만 끝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더럽게 복잡해요. 나는 건가? 자, 보자. 두 번째 거. 리밋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데 왼쪽 좌극. 자,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x가 마이너스 여기 있지. 근데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는데 어느 쪽?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그래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다시 갈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오는 거야. 도착은 여기지만 극한은 도착점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프가 어떤 y값을 가고 있는지 어느 y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찾는 거니까. 실수하지 마. 이거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그래프가 향하고 있는 y값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이거 y값 0이잖아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2의 우극한. 얼마 안 걸린다. 좀만 참아줘. x가 2로 간다고? 2 여기 있네. 근데 2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2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여기로 계속 가는 거지. 그래프가 여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어디? 1을 향해 간다고 봐주면 되겠지. 그래프가 향하고 있는 y 값을 읽어내는 게 극한이에요. 그래프가 어떤 y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대답하는 게 극한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크게 할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 가고 있는데 합성함수 나왔네?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연습하자. x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들아 x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3으로 간대. x가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얘는 3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신경 써야지. 그냥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떤 수? 작은 수란 말이야. 마이너스 3에 가까운 건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야. 이런 숫자라고 이런 숫자.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3으로 가고 있겠지. 근데 사실은 3보다 어떤 수야? 3보다 사실은 큰 수야. 조금이라도 큰 수가 맞아. 그럼 마무리는 뭘 하는 거겠어? f가 3으로 가는, f의 3으로 가는 극한. f에다가 x의 3에 가까운 수를 넣어봐라. 근데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3으로 가는 우극한 계산해달라는 얘기지? 3으로 가는 우극한, 이렇게. 그럼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3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쩍 뛰어서 이렇게 왔다가 3에 가까운 수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여기에 하나씩 가까워졌어. 여기 어디? 이거 뭐야? 이걸 아니구나. 여기에 가까워진 거니까 이 답에 가까워진다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에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f 0이 얼마였어? 2였구나.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정답 5인가? 5번이 정답이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얘들아, 숙제 많지 않아? 클리닉 교재도 마찬가지야. 클리닉 교재도 일단 교재 숙제는 14번까지. 색깔짜리 문제 어렵겠지만 한번 14번까지 많지 않으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클리닉 교재에서도 합성함수의 극한 전 파트까지 해서 목요일날 해보고 조금씩 속도를 한번 높여나가도록 해보자고요. 수고들 했고, 목요일날 6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아니야. 목요일도 지각하지 말고. 그럼 이해되나? 고생들 했다 얘들아. 목요일날 보자. 잘 좀 열심히 다녀.